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칩스앤미디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칩스앤미디어가 오늘 25%대 강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20% 이상의, 그쵸, 강한 시세를 내고 있어요. 근데 시가가 뭐 한 10% 이상 막 뜬다거나 그러면서, 그쵸, 뭐 갭으로 인한 상승세가 아니라 시가부터, 그쵸, 한 2에서 3%대 시가가 형성되고 장중에 20% 이상 땡기면서 거래를 1000억 이상, 그쵸, 1000억 이상 붙였다는 건 순수 매수세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미국 시장이랑 달라서 실적이 나오면 대부분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미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왜 실적을 계속해서 내는 과정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까요? 미국은 엄밀히 따지면 소매 쪽으로 더 강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층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플랫폼 위주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시장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 시장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기보다는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시장에, 그렇죠,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까지도 그래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갤럭시가 있죠. 근데 갤럭시를 좀 천천히 뜯어보면, 그렇죠, OS는 구글 걸 쓰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AP, 그쵸, CPU라고 볼 수 있는데 AP 같은 경우에는 퀄컴 거를 조금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고급형 모델일수록. 자, 그런 걸 보면 이런 완성 제품은 갤럭시라고 출시가 되지만 안에 있는 세대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은 미국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가, 그쵸, AP도 그렇고 CPU도 그렇고, 그리고 칩스앤미디어에서 지금 강하게 밀고 있는 NPU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PU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요. AI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게 GPU입니다. 근데 AI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그 GPU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고 사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쵸,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GPU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냥 한 대당 가격이 50만 원 정도는 줘야 그냥 좀 쓸만한 제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된, 그렇죠, 특화된 부품을 찾는 소비자층이 늘고 있고 칩스앤미디어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NPU라고 하는 거고, 기사에도 보면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칩스앤미디어, 엔비디아 넘었다. 세계 최초 영상 특화 AI NPU 개발 완료. 그렇죠? 엔비디아를 넘었다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 NPU라는, 그렇죠, 영상에 특화된 AP를 개발했다. 그렇죠? 자, 원래는 CPU였어요. 원래는 CPU였는데 이게 GPU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렇죠? CPU는 컴퓨터 프로세싱 유닛이고요.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GPU가 들어오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사용처가 늘어났습니다. 원래 CPU에만 들어가던 메모리 반도체가 GPU가 단독으로 동작하기 시작하면서 GPU를 동작하기 위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갔고, 이번에 NPU라는 부분이 들어오면 GPU에 대한, 그쵸, 일반 소비자층은 낮아질지라도 이 NPU를 활용해서 뭔가 좀 특화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자, 여기 영상에 특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인 칩스앤미디어가 고화질 영상 특화 AI 반도체 NPU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만큼 AI 칩 개발 의지가 강한 중국 고객사들의 대규모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이다. 근데 뭐 밑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전성비입니다. 전성비. 자, 보세요. 엔비디아가 GPU 대비 10배 빠른 연산 속도와, 그쵸, 5분의 1 수준의 전력 소모로 차세대 핵심 반도체로 꼽히고 있다. 그게 NPU라는 건데, 요건 GPU보다 더 좋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넘어섰다는 게 영상에 특화된 거예요. GPU는 여러 가지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AI 반도체가 GPU로 설정이 된 것도 CPU는 단일 처리만 가능하지만 GPU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코덱을 사용하는데 H264 코덱입니다. H264 코덱인데 H264 코덱을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GPU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죠, NPU를 사용했을 때 GPU보다 낮은 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그쵸, 특화된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앞에 좋아질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예요. 그렇죠? 실적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실적이 지금 뭐 굉장히 좋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주가는 이미 고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격을 얼마에 잡을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가격을 잡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가격 전략, 그게 신고가 이후에 잡아야 되는 돌파 관점에서 매수할 건지,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차이다. 근데 저는 눌림목 구간에서 오늘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가면, 자, 보세요.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그쵸? 오늘 11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시초가 매매 8시 50분. 그쵸? 칩스앤 미디어. 오늘 시초가 한 종목 진행합니다. 보통 시초가 종목은 많았을 때는 3종목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적을 때는 한 종목에서 2종목 정도 진행하는데, 평균적으로 2종목 정도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장시작 전에 나갑니다. 그렇죠? 장시작 전에 나가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가격의 매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강세 종목인 경우에 그렇죠? 최저가에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근데 손절에 대한 위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신고가를 간 종목은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고, 여기서 그쵸, 충분한 조정 구간을 거쳤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올라가는 종목만을 매매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신고가 종목만큼 단기 매매에 특화된 전략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뭐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뭐 멘탈이 안 잡힌다, 그러신 분들은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멘탈도 잡히고 심리도 안정이 될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익을 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신고가 매매를 통해서 그쵸, 단기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그쵸,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은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은 그쵸,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매일매일 발생하지만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쵸, 항상 내가 매매를 쉬어갈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나갔습니다. 어저께는 안 나갔고, 그쵸, 안 나가는 날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10월 17일, 11월 17일, 그쵸,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주성 엔지니어링과 메디아나, 그쵸, 메디아나가 어저께 상한가 갔죠. 오늘은 급락이 나오지만 어저께 상한가 마감이 됐다. 그렇다는 건 신고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는 것에 대한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하다. 메디아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메디아나 보세요.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었죠. 6월 만들고 7월 만들고, 그쵸, 8월 9월 시장 안 좋았는데 적당히 조정받은 이후에 10월 달에 다시 한번 그쵸, 신고가 구간 타진하고 11월 달에 또, 그리고 나서 시세 발생 구간이 옵니다. 그쵸, 정확하게 이렇게 가격을 잡는 건 단기 보유 전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래서 신고가를 포함해서 단기 보유 전략까지 매매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칩스앤 미디어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내용 간단합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지 마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시세 출발됐고, 그리고 상한가를 갔을 때 내일 갭이 발생하겠죠. 그 갭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부분이 나올까요? 그렇죠, 완만한 조정 구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메디아나처럼 급락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두 상황 모두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그쵸,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에 매수할 건지 또는 돌파 구간에 매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칩스앤 미디어는 재돌파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재돌파 구간에, 그 재돌파 구간은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요. 2주 안에 수익이 진행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차트의 이격 조정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내가 어떤 주식이든 매수했는데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이 안 되잖아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수를 잘못한 겁니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되는 가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최종 기한은 3개월을 넘기지 않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이 있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은요, 멀리서 보잖아요. 그럼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올라가고 2, 3개월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구간이 계속돼서 반복됩니다. 근데 3, 4개월 동안 뭐 에코프로처럼 그쵸? 한 5배, 10배씩 이렇게 가버리죠. 그러면 쉬었다 다시 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 부분, 그쵸? 가격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지금 칩스앤 미디어에서 중요한 건 얼마에 매수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여기 칩스앤 미디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쵸 받아가시면 되는데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칩스앤 미디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MPU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건 GPU를 넘어섰다는 게 아니라 특화된 분야가 있어요. 영상이나 뭐 이런 쪽의 분야 그쵸? 그리고 영상 쪽은 계속해서 발전이 좀 더딥니다. 더디긴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4K라고 하는 거 있죠. 그쵸? 앞으로는 8K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프트웨어가 못 쫓아오고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는 충분히 칩스앤 미디어의 실적이 전환될 수 있고 그 실적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그 내용을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칩스앤 미디어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쵸? 축하드리고 뭐 함부로 매도하거나 뭐 그러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